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튜브 두 분을 모시고 여자 심리에 대해 낱낱이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정씨의 라이프로그 채널에서 블로그로 기록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공대 기계과를 나와 남자분들의 심리나 경험적으로 들었을 만한 이야기,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함께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혼부부 재테크 이야기를 하고 있는 혜수연입니다. 우리가 연애 얘기할 때 돈 얘기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오늘 세대한 많은 이야기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을 때 꼭 두 분이 했던 행동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좋아하는 남자가 생기면 무조건 선톡입니다. 저는 무조건 선톡이에요. 내가 관심이 있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그 관계를 살짝 내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주제로 먼저 톡을 시작을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내가 그 주제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내가 잘할 수 있는 내가 조금 잘난 척을 하든지 내가 조금 더 예뻐 보일 수 있는 주제라든지 내가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선톡을 하는 게 패턴이었던 것 같아요. 주제를 먼저 던져주셨다는 얘기일까요? 그쵸. 그 사람과 내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질 수 있을 만한 주제를 먼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남자분들한테 던졌던 주제는 어떤 주제가 있으세요? 저는 이미 지금 결혼을 했으니까 10년 전으로 생각을 해보면 되게 시덥지 않은 건데 지난번에 들었던 그 노래 되게 좋았는데 노래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이게 좀 약간 웃긴 거긴 한데 그 당시는 AI도 별로 없고 알면서도 물어봐야지. 맞아. 알면서도 물어봐야지. 그 노래 제목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여쭤봐요. 이런 식으로 일단 대화에 물꼬를 트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소연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행동을 하셨어요? 저는 잘 챙겨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피곤하다 그러면 커피 쿠폰을 보내준다거나 비타민을 뭐 챙겨준다거나 그리고 대화를 많이 했었어요. 대화를? 이 사람이랑 내가 진지한 관계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알려면 대화 코드도 좀 맞아야 되고 이 사람에 대한 배경 지식을 이제 많이 탑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그냥 다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다쟁이가 좀 됐던 것 같아요. 호감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럼 그게 썸 탈 때 벌어졌던 일인지 네, 썸 탈 때. 왜냐면은 사귈지 말지를 우리가 뭐 보통 썸 탈 때는 3번 만나고 뭐 사귄다 뭐 이런 암암리에 그런 룰이 있잖아요. 그런데 3번 안에 저도 마음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되니까 며칠 안 되는 시간 안에 만나면 점심 저녁 같이 먹는다거나 오랜 시간을 보내셨나요? 오랜 시간을 보내고 일부러 어디 멀리 가자고 한다거나 물론 뭐 1박은 하지 못하지만 드라이브를 좀 가자고 하거나 맞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제시를 하신 경우네요? 저는 그랬어요. 소연님이 방금 드라이브 얘기했잖아요. 지금 남편이 연애할 당시엔 저는 차가 있고 남편은 차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그냥 연락을 했죠. 제가 지금 님을 좀 납치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냐. 납치하려고요? 납치 통보를 하면은 그 남자가 오케이 콜을 하면은 어느 정도의 나에 대한 인간적인 호감은 일단 있는 상황이라는 게 확인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차에서 대화하는 게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그만한 차로 납치를 하고 다녔죠, 남편을. 전 반대였는데 차가 없었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주말인데 바람 쐬고 싶다. 그러면 이제 알아듣고 그럼 어디 갈래? 이러면 좋아요 이렇게. 이끌어냈어. 예. 저는 이제 리드하는 스타일은 또 아니어가지고 제가 원하는 거를 할 수 있게끔 던졌던 것 같아요. 전략적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답이 나오게끔 질문을 딱 만들어내는 근데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답 안 해주는 사람이랑 어차피 연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티키타카가 돼야 되는데 티키타카가 끊겼다? 그러면 그냥 인연이 아닌 거죠. 근데 진짜 여자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에 대해서 구독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아무리 소극적인 여자여도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는 어느 정도의 티를 낼 수밖에 없다? 티가 나게 티가 나. 되는 것 같은데요? 평소보다 한마디 더 하게 될 거고. 맞아. 아니 나도 채통을 지키고 싶은데 그거 막 이렇게 배어 나오는 거지. 좀 이렇게 도도하게 있고 싶은데 막 몸이 막 기울어져 있다거나 뭔지 알죠? 맞아. 앞으로 쏠려 있고. 눈을 계속 아이 컨택을 하고 막 이런 거. 괜히 기웃거린다거나 맞아. 괜히 맞아. 그런 거죠. 진짜 티가 안 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당시는 그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워낙 그 사람의 카톡을 자주 들여다보니까 프사 바뀌면 바로 알아. 어디 갔다 오신 근데 거예요? 아는 척하면 안 돼. 난 했어. 나 왜 이렇게 촌스럽지? 지금 남편이 그렇게 자주 바꾸는 스타일은 아닌데 바꿨다 그러면 정말 너무 잘 나왔다. 한번 해줘야죠. 진짜 적극적이다. 손톱에 핑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성향 반대인 것 같아. 많이 적극적이고 약간 저의 연애 스타일이나 남자분들한테 대하는 게 오히려 남자분들이 여자한테 대하는 그거랑 비슷한 거 맞네. 두 번째 질문 가볼게요. 남편분을 꼬실 때 어떤 행동을 해보셨는지 두 분 궁금하거든요. 첫날부터 남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호감 표시를 했어요. 첫날 만나자마자 만났을 때 헤어질 때도 저희 또 만나요. 연락 드릴게요. 만날 수 있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막 이러면서 거의 도망치듯이
무서웠어요, 저는 손을 좀. 넘는데. 그래서 제가 딱히 이 사람의 마음을 의심하지도 않았고 이 사람의 호감을 사기 위한 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어. 접근해야죠. 왜냐면은 회사 CC였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고백을 했다가 차이면 사실 굉장히 사무실에서 계속 봐야 되는 사람인데 같은 팀은 아닌데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다못해 내가 플러팅을 하더라도 쪽팔리는 짓은 하지 말자. 써 보이거나 맞아. 매너도 좀 좀 지키면서. 매너도 지키면서 막 들이대는 스타일이야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호감이 있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하자라고 생각을 했었었고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의 취미 활동을 되게 잘 봤어요.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대화 주제를 계속 이끌어내야 내가 만나서 혹시 지금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실래요?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부담을 느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유정님 얘기 들어보면 이게 남자분들이 내갱이나 썸을 탈 때 자연스럽게 부담 안 주면서 만날지를 고민하잖아요. 맞아요. 되게 비슷한 거 같아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이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냥 단순히 여자들은 쇼핑을 좋아해 여자들은 뭐 명품을 좋아해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예를 들면 커피를 뭐 라떼를 좋아하는지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지 맞아. 그거 좋은 포인트. 라떼를 좋아하는 여자분이야. 예를 들어 플랫 화이트가 진짜 맛있는 압구정에 예쁜 카페가 있는데 거기 가실 안 갈 수 없어. 안 갈 수 없어. 이런 디테일인 거예요. 맞네. 근데 이 여자분도 호감이 있어야지만 오케이를 하는데 아닌 경우가 많고 여자분들 중에 인간적인 호감뿐이지 남자로서의 호감이 안 느껴지는데 오케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있죠? 응. 네. 그래서 남자분들은 어떻게 알아가야 되나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여자도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똑같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대시를 하고 어떤 접근 방법을 가지고 접근하신다고 했으니까. 생각난 거 하나 있어요.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근데 유정님이랑 네.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의 관심을 자꾸 갖게 되니까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야구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야구를 공부해야죠. 몰라도. 무슨 팀 좋아하냐. 막 엮어야지. 경험이 없어도 막 옆에 팀장님이 같은 팀 팬이라는데 뭐 하면서 가드를 자꾸 내려야 되는 것 같아요. 가드를 마음의 그런 장벽을 좀 부수고 그냥 편하게 해주는 게 좋은 것 같고 근데 그러면서도 너무 편하면 안 돼. 긴장감을 항상 줘야지. 어느 순간 동성될 수 있기 때문에 맞아 그 친구 성과 그게 약간 꾸밀 건 다 꾸미는데 아.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거가 너무 중요한 거 어렵다. 어렵죠.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데 예쁘게 입고 약간 이 사람이 어떤 스타일 좋아한다 그럼 이제 그걸로 다 하고 근데 대화는 이제 편하게 저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연애를 할 때도 내가 이 사람이랑 연애를 하더라도 내 스스로를 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그게 더 중요했고 왜냐면 연애를 하면 이 사람을 1년, 2년 만나게 될 건데 계속 내가 예쁜 모습만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 그래서 처음부터 좀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생얼로 나갈 수 나 남편이랑 썸 탈 때 쌩얼로 그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생얼이 있어 더 이쁜 거 아니야? 화장을 못 해가지고 똥손이어서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저는 최대한 사람이랑 맞출 수 있는 부분까지만 맞추고 그걸 넘어서는 부분은 맞아. 그냥 그 사람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 그런 얘기하면 오, 저 잘 모르는데 참 들어보니까 재밌네요 정도로만 얘기를 해주고 맞아. 사실 저는 야구를 좋아하고 남편은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축구를 몰라요. 그러면 막 남편이 열심히 이야기하면 오, 그런 일이 있었구나. 되게 재밌다. 라고 영혼을 담아줍니다. 재밌게 얘기 들어준 다음에 예, 그러고 까먹어요. 다시 야구로 돌아와. 야구로. 남편이 저는 야구 감성이고 자기는 축구 감성이에요. 아.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성적으로 나에게 관심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항상 매번 썼던 방법이긴 한데 오, 꿀팁 나오는 거. 저는 계속 제가 플러팅을 많이 하는 편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먼저 막 고백도 많이 하고 이런 편인데 플러팅을 어느 정도 하다가 연락을 끊어요. 연락 안 해요. 근데 안 하는데 24시간을 안 해요. 애 태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가지고 하루에 꾸준히 선톡을 했는데 내가 24시간 동안 선톡을 안 했는데 얘가 선톡을 할까? 맞아. 이거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본다는 거네요. 이 사람이 나한테 일말의 관심이라도 있다면 매일매일 꾸준히 연락 오던 사람이 연락이 안 오면 뭔가 심심하네? 빈 느낌이다라는 걸 느낄 수 그렇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 오빠가 어느 날 연락 안 했나 보다. 나한테 고마움을 주려고. 맞아. 그럼 그럴 때 또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더 사이가 돈독해지고. 맞아요.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온 문자가 꼭 예를 들어 뭐 해? 이런 거여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은 나는 그때 남편한테 이렇게 막 플러팅을 하고 있다가 우리 남편이 24시간 내에 왔던 문자가 뭐였냐면 회사였으니까 같이 노는 무리가 있거든요. 그 무리가 다 같이 놀고 나서 엠빵한 정상 문자가 왔고 그거 선톡으로 치나요? 손톱으로 치죠. 왔잖아. 대화 주제가 이 사람이 시작한 그럼 대화 점만 문구가 보내도 되네? 그렇지. 점만 보내면 뭐예요? 실수했어요? 뭐 그렇지. 발가락으로 누른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식으로 플러팅을 좀 티키타카를 다시 시작해야죠.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계속 퍼주기보다는 맞아. 기다리는 시간도 나도 주고 필요해요. 받아야 되니까 마음은. 그리고 만약에 나는 24시간 동안 연락이 안 와요? 그럼 전 접어요. 이 사람은 나에게 정말 일말에 관심이 없나 보네? 시간이 이렇게 보냈는데 내가 이렇게 선톡을 먼저 했고 어느 정도의 정성을 쏟았는데 없네? 그러면은 내가
나의 가치를 죽여가면서 이 사람에게 맞아. 계속 애정 표현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과감하게 좀 접어요. 근데 이게 진짜 쉽지 않은 부분이 마음을 썼던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 사람한테 신경을 안 쓰는 방법을 선택을 하는 건데 본인의 가치를 알아가지고 신경을 딱 꺼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시 연락 오지 않을까 일말의 생각을 하면서 기대감을 갖고 하시는 분들도 또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요즘 고백이라든지 아니면 고민 사연을 받다 보면 짝사랑을 하고 있다. 근데 이 짝사랑을 하는 기간이 한 2년에서 어떤 분은 10년이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0년? 네, 그래서 주고 싶은 뭐 말씀이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래도 두 분은 지금 안정적으로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시니까.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유독 본인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마음이 깨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 것들을 물어보지도 않았음에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들에서 좀 이분은 조금 과시하는 성향이구나. 근데 갑자기 뭐 뮤지컬표가 있는데 같이 보러 가자. 너무 근사한 레스토랑을 예약을 해놨는데 여기 가자라고 하던지 이렇게 하면 속도가 안 맞는 거죠. 근데 저한테 지금 많이 바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사귀는 것도 아니고 이런 말을 내가 왜 들어야 하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 마음이 호감으로 넘어가지는 않는다 싶은 남자한테는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뭔가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조금 나랑 결이 다른데? 라고 생각이 들면서 좀 마음이 이렇게 좀 식는 그런 경우는 첫 번째로는 본인이 그렇게 좀 성실하게 살고 이런 것들을 과시하는? 과시요. 뭐 예를 들면 대화를 하면서도 계속 본인 이야기만 되게 얘기하고 저한테 그걸 좀 강요하고 그런 분들이 계시면 뭔가 좀 마음이 식더라고요. 왜냐하면 굳이 티를 내지 않아도 다 보이더라고요. 그 사람의 태도나 뭐 외적인 부분에서나 다 보이는데 그거를 막 굳이 약간 떠벌리는 듯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은 호감이 약간은 사라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시로 느껴졌던 대표적인 뭐 말이나 행동이 있을까요? 대화를 할 때 본인 이야기밖에 안 하는 거,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고 뭘 이뤘고 그런 것들을 물어보지도 않았음에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들에서 좀 이분은 조금 과시하는 성향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행동에는요? 본인이 만들어둔 어떤 방향과 시간에 너무 갇혀서 이 상대방이 하는 말들을 잘 못 듣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은 멋있는 분이지만 같이 가기엔 좀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봤을 때 확실히 경청하는 남자가 매력이 있다라고 느껴지는데요. 남들이 잘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썸이나 연애 초반에 흐지부지하게 끝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 하나 생각나는 게 되게 멋있으신 분이었어요. 은근히 저한테 표현을 하셨었고 저도 좀 알아볼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단계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갑자기 너무 과하게 약속을 잡으려고 하는 부담이 되면서 약간 움찔하게 되고 뭔가 나의 속도는 하나도 신경 써주지 않네? 본인 마음만 너무 표현하려고 하네? 라는 거에서 이분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속도라는 게 여자가 말해주지 않으면 몰라요. 헤이디님이 느꼈을 때 어떤 포인트에서 갑자기 속도가 빠르다고 느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그분이 회사에서 동료로서 만나요. 그러면은 회사 앞에서 밥 한 끼 해요. 이러면은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뭐 뮤지컬 표가 있는데 같이 보러 가자. 너무 근사한 레스토랑을 예약을 해놨는데 여기 가자라고 하던지 이렇게 하면 속도가 안 맞는 거죠. 거의 썸 막바지까지 그쵸. 넘어갔을 때. 그러니까 저도 이 사람이 조금 더 친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밥을 먹자고 한 거잖아요. 거기서의 어떤 상황을 보고 결정해도 괜찮은데 뭔가 혼자 막 여기까지 가 있고 그러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나는 모르는데 본인을 너무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좀 속도를 너무 내면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을 보여줘야 된다는 이 포인트 중요하다. 이런 데이트를 좋아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내 자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친해질 수 있는 단계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바로 지인에서 연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동료였다가 친구였다가 썸이었다가 연애였 발전이 되는데 자리를 잘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는 게 이 사람한테 부담을 주지 않고 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남자의 행동은 집착한다라고 느껴졌던 태도라을까요? 선을 넘었던 경우인데 제가 소개팅을 받았어요. 만나기 전에 톡을 좀 주고받게 됐어요. 뭐 할 말도 딱히 없고 뭐랄까 좀 표면적인 대화만 하고 있었는데 친구를 만나느라 한 서너 시간 안 본 것 같아요, 카톡. 근데 저한테 지금 많이 바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사귀는 것도 아니고 이런 말을 내가 왜 들어야 하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귀더라도 뭔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은 있죠. 카톡에서 살짝 설레이거나 그러면은 그 다음에 만났을 때 그게 또 증폭이 되잖아요. 맞아요. 네, 이제 처음에 연락을 하시면서 말에 의해서 이 남자 나하고 안 맞겠는데 라고 느껴지는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껴서 연애를 가지 못한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 연락이 크게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근데 만나봤어요. 너무 좋은 분이셨고 재밌게 이야기하고 그 시간은 너무 좋았고 되게 괜찮긴 했어요. 근데 하나 때문에 조금 딱 만났을 때 막 이성적인 텐션이 있지도 않았고 이미 한 번 내가 마음을 좀 꺾은 상태에서 그 사람을 만났어. 텐션이 안 살아. 그래서 더 이상 넘어가진 못했어요. 이 사람 말은 좀 들어보고 싶다. 이렇게 느껴지는 남자 뭐가 달랐나요? 좀 끌려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외적으로 깔끔하고 이제 자기 관리가 된 분한테 이제 눈길이 가지만 이 사람을 내가 좀 더 알아보고 싶다, 더 친해지고 싶다라고 느끼는 포인트는 그렇구나. 본인이 이렇게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방향이 되게 뚜렷하시고 그 방향을 향해서 매일매일 묵묵하게 좀 성실하게 나아가시는 분들을 보면은 되게 멋있다. 나도 뭔가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더 가까워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요즘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말수가 적어도 매력적인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말을 적게 하는데 이 사람 생각나는데 보고 싶다. 생각이 드셨던 남자분이 계신가요? 프로의 어떤 자리에서 말을 좀 아끼면서 거기 적재적소에 맞는 이야기를 할 줄 아는 분한테 이 사람 괜찮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사귀기 전에는 어떤 시기에 그런 부분들을 보면 좋은지 좀 궁금하거든요. 둘이 있을 때는 꺼내는 게 좋은 것 같고 예전에는 뭐 그렇지 않았더라도 이제 나이를 먹고 뭔가 경험을 쌓으면서 거기에 맞게 성숙해지는 분한테 이 사람은 정말 진중한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럿이서 얘기를 나눌 때 유독 본인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좀 가볍게 느껴지는 것 같고 조금 이렇게 마음이 깨는 것 같기는 해요. 더 중요한 부분은 여자가 왜 이렇게 행동을 할까? 왜 이런 반응을 할까? 가장 궁금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을 때 이건 그냥 호의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고 있구나 스스로 확신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 매번 일정한 시간에 항상 보이다가 어느 순간 안 보여요. 그럴 때 사실 호감이 없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텐데 이 사람이 왜 없지? 어디 갔지? 이런 좀 궁금함이 생길 때 내가 이 사람한테 좀 호감이 있나? 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몇 년 전 일인데 그때 집 근처 카페를 계속 갔어요. 일정한 시간에. 그때 저도 막 알바 끝나고 밤늦게 이제 공부하러 그 카페를 찾아갔었는데 그때마다 항상 똑같은 직원분이 계셨어요. 벌써 설레. 카페 알바? 너무 서글서글하시고 너무 친절하시고 그래서 되게 친절하시다.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시는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안 보이는 거예요. 네, 며칠 궁금해. 동안 안 나오길래 근데 그분 어디 가셨지? 그만두셨나? 어디 아프신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내가 왜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 이 사람한테 뭔가 호감을 느끼고 있었나? 그렇게 딱 깨닫게 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궁금해지면 이게 내가 저분한테 호감이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궁금해졌을 때 헤이디님은 그 남자분한테 어떤 행동이나 말을 취하셨나요? 소심하고 그래서 솔직히 대놓고 표현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되나?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그분한테 쪽지를 드렸어요. 대박이다. 네. 제가 소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그런 용기를 북돋아준 그의 행동이 있었어요. 그 남자가요? 네. 뭐예요? 뭐였냐면 그 발렌타인데이였어요. 근데 손님들한테 초콜릿을 하나씩 나눠주더라고요. 그냥 그러려냐고 저도 주문을 했는데 저한테 초콜릿을 뭉탱이로 주는 거예요. 갑자기 좀 헷갈리긴 했어요. 워낙 단골이니까 많이 주는 거겠지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그래도 이분이 나한테 최소한 인간적으로의 호감은 가지고 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계속 단골로 가면서 뭐 말도 섞고 했을 때 좀 용기를 내서 쪽지를 건넸어요. 확실히 그 트리거가 있어요. 네, 맞아요. 저처럼 소심한 성향의 사람은 상대가 뭔가 아무런 반응이 없거나 하면 용기 내기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만약에 남자분들이 여자분한테 좀 대놓고 막 들이대진 않더라도 눈짓이 조금 신호를 주는 것도 그 사람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극적인 여자에게 어떻게 플러팅을 하냐, 어떻게 다가가는 방법이 좋은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너한테 호감이 있어 라는 거를 넌지시 인간적으로 맞아요. 표현해줄 수 있는 거를 하고 그 여자가 어떻게 반응이 오는지에 따라서 그 다음 스텝을 밟아보셔도 될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외모는 평범한데 연애 오래 하겠다 이렇게 느껴졌던 남자의 특징이 있나요? 혼자서도 되게 잘 지내는 사람, 안정감이 느껴지고 관계가 좀 오래 갈 수 있겠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삶의 방향이 있고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은 연애에 너무 많이 집착을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막 너무 많이 집착하지 않으니까 좀 더 관계가 오래 유지되는 것 같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것도 플러스 요인이 되면서 안정적으로 관계가 유지되는 것 같아요. 아 오빠는 착한 사람인데 지금 내가 만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어서 고 저에게 고민 상담을 많이 보내주시거든요. 분명 착한데 다시 만나고 싶지는 않다라고 느꼈던 행동이 있을까요? 그런 게 또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일부러 밀당을 한다거나 나를 좀 자극하네? 이런 게 저는 오히려 더 안 좋게 느껴져서 착한 모습 그 자체가 저는 되게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거는 상대의 취향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다빈이 번호 몇 번 따여보셨어요? 세보질 않아서 모르겠어요. 올해요? 올해도 몇 번 있긴 했었는데 딱히 기억 잘 안 해요. 그 주로 어디서 많이 물어보나요? 길이 가장 많은 것 같고 아니면 지하철역, 백화점에서 백화점이요? 네. 근데 백화점이 진짜 웃긴 게 지나가다 번호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됐다고 하고 갔어요. 또 다른 분한테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그분은 거기에 상주하시는 분이었나 봐요. 진짜 그래서 뭐야? 3분 전에 나한테 물어봤는데 바로 다른 분한테 여쭤보는 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나한테 물어봐놓고 왜 또 저 사람한테 물어봐? 이게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거기서 하염없이 쓰면서 번호 하나라도 따보겠다고 이렇게 하는 건가? 그게 조금 별로였어요. 그럼 길거리에서 남자가 번호 물어봤을 때 정중하지 않으셨던 분 말고 또 다른 분은 없으셨나요? 괜찮으셨던 분도 계셨는데 저는 경계하는 편이라서 어떤 부분에서요? 나를 뭘 알고 물어보지? 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절을 한 것 같아요. 거절을 다 하셨어요? 지하철에서 막 물어보실 때는 너무 경황이 없고 하니까 말았었는데 알바할 때 단골 손님 있잖아요. 그럼 이제 나랑 친분이 텄던 분들 친해지면 괜찮겠다라는 걸로 줬던 적도 있었고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되셨나요? 얼마 안 가가지고 그냥 흐지부지 됐어요. 흐지부지 됐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인 정도로는 괜찮았는데 이게 이성적으로는 틀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입만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로 어디서 만나서 연애를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항상 제 주변에서 만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학교나 알바했을 때 같이 활동하는 친구들 성인 되고 나서는 지인에서 발전을 한다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소개팅으로 잘 된 적은 없어요. 그럼 다빈님의 MBTI는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MBTI가 ISTJ거든요. 솔직히 잘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사람이 되게 입체적이잖아요. 어떤 순간에는 내가 I인 경향이 있고 E인 경향이 있는데 나의 이 입체적인 성향을 ISTJ라고 해서 I니까 내성적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S니까 현실적이야 이렇게 저를 판단하는 게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제 MBTI를 숨기진 않지만 먼저 얘기하지는 않는 편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도요? 네, 근데 MBTI가 저는 재밌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참고 지표는 분명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MBTI가 다는 아니라는 거를 꼭 얘기하고 싶어요. 그 주변 친구들 중에서도 MBTI 맹신론자들이 있어요. 아, 있어요. 걔는 이 MBTI니까 이렇게 소개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는 진짜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감정으로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상대도 저를 그렇게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좋다, 말이. 그러면 선호하는 MBTI는 있으세요? 선호하는 게 없는 게 들어도 저는 그 사람의 MBTI를 잘 기억을 못해요. 아, 진짜요? 네, 저한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순간의 대화 주제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느꼈던 이 사람의 행동이나 말투, 몸짓 이런 분위기 봤을 때 그냥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무례해 이런 사람들이랑은 잘 안 맞는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요즘 소개팅을 나가기 전 선호하는 MBTI면 나가고 아니면 안 나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애 고민 보내주시는 분들 보면 여자인 분들이 이런 MBTI를 갖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플러팅해야 더 다가가기 좋을까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는 또 맞는 게 친구들이랑 이야기 하다 보면 나의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그쵸. 어느 정도 삶의 사람을 데이터가. 만나보면. 근데 내가 만나봤을 때 나랑 안 맞았던 사람이 이 MBTI가 유난히 많아. 알고 보니까. 진짜요? 네,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다 까먹으니까 모르는데 친구한테 이 사람 어때? 물어봤을 때 MBTI가 뭐냐? 딱 이렇게 물어봤어요. 나 모르는데? 이랬더니 자기
어떤 MBTI랑은 안 맞는데요. 그렇게 얘기했었던 사람들의 특징이 양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사람들. 캐릭터가 뚜렷하다 보니까 안 맞는 것도 뚜렷하고 잘 맞는 것도 뚜렷하고 호불호가 명확한 것 같더라고요. 다비님은 중간에 있으니까 어떤 MBTI든 소통이 가능한데 치우쳐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취향이 확실하기 때문에 안 맞는 분들이 계시다. 제가 봤었을 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사적으로 만났을 때 다비님이 진짜 생기 있고 매력적이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인터뷰했던 혜수연님도 다비님 얼굴 진짜 쬐끄맣고 너무 예쁘다고 임지연 닮았다 막 이런 얘기가 저 욕먹어요. 제 입으로 말 안 했어요. 주목을 항상 받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럼 MBTI로는 국한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주셨는데 이상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이상형은 저는 좀 옛날부터 내가 배울 수 있는 면이 있는 사람한테 끌렸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도 어떤 일을 좀 몰두하거나 본인의 일을 열심히 할 때 뭐 알바건, 동아리 활동이건, 공부건 본인이 목표한 거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저 사람 되게 멋있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멋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친해지고 먼저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의 또 다른 면이 보이네 하면서 이성적인 호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성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외적인 이상형도 있을까요? 적인 거는 깔끔한 사람, 담백한 사람. 이목구비가 너무 뚜렷하신 분은 제 취향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요? 네, 저는 그냥 딱 무쌍이나 속상 정도로 담백한 사람이 좋아요. 그럼 키는 어떠세요? 키는 제가 61이거든요. 물론 크면 좋지만 173 괜찮은 것 같아요. 170 이하도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언저리인 분을 만나긴 했거든요. 근데 저를 속인 것 같아요. 170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안 보였는데 어느 순간 길거리를 가다가 창문 같은 거에 비치는데 갑자기 너무 현타가 왔어요. 속인 게 문제였네. 솔직하게 말하지. 그럼 이성을 볼 때 가장 많이 보는 부분? 중요하다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제일 중요한 건 대화가 잘 통하는지. 우리 만나면은 얼굴만 보고 있을 거 아니잖아요. 대화를 나눠야 되고 또 고민도 나누고 뭐가 좋다, 뭐 맛있다 막 이런 얘기가 되면 공감도 되고 위로도 받고 미래 생각도 하고 이런 대화가 오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가까운 사이로 지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서로 살아온 게 다르잖아요. 나는 이런 삶을 살아왔고 상대도 이런 삶을 살아왔어요. 가까운 사이가 되면은 어느 정도 공유를 또 하게 되잖아요. 그럼 분명 나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생길 거고 상대도 나한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생길 거고 그런 걸로 갈등이 무조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대화를 통해서 잘 풀지 않으면 어느 한쪽은 계속 서운해하거나 어느 한쪽은 계속 답답해하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맞춘다는 것도 대화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맞추는 게 아니라 포기하더라고요. 근데 대화가 잘 되면은 내가 거기에 이해를 하고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서운했구나, 나도 생각해보니까 이걸 잘못했네? 그러면 나도 이렇게 돼야지? 라고 서로 같이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화가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유머 코드. 그냥 그 사람의 이야기가 너무 재밌는 게 유머 코드인 것 같아요. 막 웃기려고 나서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게 너무 내 스타일이고 너무 웃겨. 나도 그냥 생각 없이 내뱉은 바보 같은 말에 서로 낄낄대는 거 있잖아. 그런 게 유머 코드가 잘 맞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이 그 여자를 웃겨줘야 된다, 재미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여자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어디 가서 재미있지 않는데 대화를 할 때 나를 웃기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 자체가 재미있는 사람은 아닌데 나한테 재미있는 사람. 맞아요. 그래서 개그맨이 되면 안 돼요. 소개팅 나가가지고도 MC 되시는 분들이 원래 잘 안 되잖아요. 맞아. 진짜 마이크 잡으셨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MC만 열심히 하시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주변 친구들 소개팅하고 옛날에 막 미팅하고 이랬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항상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다가 하나씩 챙겨준 친구들이 풀이 돼서 오더라고요. 그거 진짜 중요해요. 여유롭게 이 상황을 눈이 한 5개 돼야 돼. 관전자로 봐야 돼. 눈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싹 본 다음에 사람이 뭐가 필요한 거 할 때 그냥 툭 이렇게 챙겨주면 고마워 하는데 좀 뭔가 생각나. 보고 있었나? 상상하신 것 같은데. 저 몰라요. 저 안 나가봐서 몰라요. 많이 나가보신 느낌인데요? 팝미팅 이런 거? 아니요. 저 안 나가봐서 몰라요. 분명 아까 전에 자만추 추구하신다고 그랬는데. 여성분들이 남자와의 대화가 너무 중요하다고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다빈님 같은 경우에도 대화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외모가 평범한데 매력을 느끼셨던 이성분이 계셨나요? 있죠. 얼굴이 아무리 잘생겨도 저는 미래를 생각한다면은 얼굴보다는 대화가 일단 잘 통하는지가 진짜 중요한 것 같고 어떨 때 매력이 있었냐고를 느낀다면은 본인 일을 열심히 하고 어떤 거에 열정이 있는 사람일 때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거에 주눅들거나 허세를 부리거나 이런 거
없이 담백하게 나는 이런 거를 좋아하고 난 이런 거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살고 싶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보이거든요. 거기서 이 사람 이렇게 살아왔구나도 느껴지고 이렇게 살고 싶구나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좀 계산적인 사람들보다는 내 감정을 그냥 표현할 때 고마울 때 그냥 고맙다 얘기하고 미안할 때 미안하다 얘기하고 맛있을 때 맛있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칭찬도 잘 해주고 막 저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칭찬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오늘 너 파란색 되게 잘 어울린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내 모습을 숨기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드러냈을 때 그런 사람들이 매력적이더라고요. 다비님은 나를 직접적으로 잘 드러낼 수 있고 표현할 때 담백한 사람이 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네. 반대로 너무 잘생겼는데 비호감으로 느껴졌던 순간도 있으셨나요? 있죠. 처음에 외모가 너무 잘 나가지고 우리는 눈이 달렸기 때문에 보이죠? 일단은 잘 시선이 가요. 몇 번 보면은 너무 허세가 있다거나 어떤 부분에서 허세를 느끼셨는지. 일단 행동부터가 좀 티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고 있다거나 아, 이러고? 그래 얘기해봐라 뭐 이런 식이나 입이 거칠다거나 반대로 너무 소심한 분들 목소리가 너무 막 이렇게 주눅 들어가지고 말씀을 하신다거나 몸 자체도 그런 분들이 이렇게 흐려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그 풍겨지는 분위기가 있죠. 네, 그런 분들도 있고 차림이 저는 너무 화려하거나 과시욕이 있는 분들은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딱 단정하게 입고 깔끔하고 그런 분들이 오히려 제 스타일이에요. 소개팅 꿀팁에도 옷을 입고 나갈 때 명품 벨트 같은 거 하고 가지 말라 이런 얘기를 준적. 명품이려면 명품 로고 플레이 없는 거여야 돼요. 대놓고 뭐 샤넬인지 뭐 발렌시아가인지 안 보이는 것들로 해야 되는데 벨트에 바로 막 구찌 입다만한 거. 그거는 명품을 엄청 좋아하시는구나. 그게 또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명품을 너무 좋아하면은 이 사람이 소비 습관도 돈을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쓰시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뭐 돈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하시는 거는 상관이 없겠지만 그런 쪽으로 관심 갖는 거 말고 나한테 뭐 운동에 투자를 하거나 테크를 하거나 조금 더 생산성 있는 돈을 쓰는 게 저는 더 좋고 명품 자체가 싫은 게 아닌데 있어 보이려고 명품을 사시는 분들이 별로인 거예요. 있어 보이려고. 네, 막상 내가 가진 건 없는데 명품으로 나를 치장해서 내 삶 자체가 명품인 것 마냥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 맞아요. 진짜 명품인 사람들은 명품을 안 입어도 명품인 태가 나거든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려고요. 좋다. 가치 투자. 진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겉모습을 치장을 하면 좋아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깔끔함과 담백함 갖추고 있는다면 나머지는 진짜 매력적인 부분이 더 도드라진다고 해야 될까요? 겉모습이랑 치장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치장이라는 게 비싼 게 아니라 질 좋은 거. 어느 정도 가격에 옷에 스파 브랜드여도 질 좋은 거 아무 때나 입어도 조화롭게 입을 수 있는 거 깔끔한 니트 이상한 무늬 있는 거 말고 편안한 청바지, 자켓, 코트 이런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다비님의 얘기를 듣다 보니 끌리는 남자의 요소가 깔끔한 남자, 본인에 대해 표현을 담백하게 할 수 있는 사람,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먼저 플러팅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플러팅 있죠. 궁금한데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플러팅을 한다기보다는 그 사람한테 자연스럽게 가까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연락을 더 많이 한다거나 만나자는 약속을 더 잡는다거나 자주 만나러 간다거나 직접적으로 나의 존재를 알아차릴 수 있게 그러는 것 같아요. 마음에 들었던 분한테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만나자고 하셨었나요? 초반에는 그래도 2번? 일주일에 2번이요? 네. 연락을 하실 때 선톡은 누가 많이 하셨어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어요. 저는 막 계산적으로 이 사람이 이때 보냈으니까 나도 30분 뒤에 보내야 돼 이런 거 말고 저도 바빠가지고 확인하면 이때 보내고 지금 확인했어도 일이 너무 바쁘면 좀 이따가 보내고 상대도 나중에 늦게 와도 일 있었겠구나 하고 기다리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만나자고 안 한다 아니면 너무 뭐 조금 만난다 답장 속도가 너무 느리다 하는 친구들한테는 바쁘게 살으라고 해요. 친구분들한테도? 네. 너도 바쁘지 않냐? 그 사람도 바쁘다. 바쁘게 살다 보면 좀 그렇지 않나? 초반에는 그 사람이 궁금하니까 그쵸. 엄청 10분, 20분 이런 거에도 신경이 많이 쓸 것 같은데 하루 지나가고 이런 거 아니면 진짜 막 반나절 지나가고 이런 거 아니면 일이 있었겠거니 바빴겠거니 선톡은 딱히 그렇게 재고진 않았던 것 같아요. 선톡보다는 만남에 물꼬를 트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카톡으로는 생각보다 저는 그렇게 진전이 있다고 생각되진 않거든요. 아, 그쵸. 왜냐면 그 문자로 나의 매력을 보여줄 수 없어. 만나면 더 매력적이야? 그러니까 서로 만나야지 어떤 걸 같이 하면서 추억이 생기고 그걸로 대화거리가 생기고 소재거리가 생기잖아요. 만약에 영화를 본다면은 이 영화 해석 한번 찾아보자 아니면 배우 이야기를 하거나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고 그때 먹었던 초밥 진짜 맛있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할 수 있고. 근데 카톡으로 하면 서로의 이야기만 하게 되잖아요. 오늘 나 뭐 했고 어떤 게 있었고 여기서도 어떤 거 했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물꼬를 터가지고 나도 그거 해보고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 만나야 되는 거죠. 연락만 하면은 진전이 없어요. 아, 너무 좋다. 대화거리를 던지고 만남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상대가 만약에 나한테 하면 나도 상대가 나쁘지 않다면은 약속을 이제 빨리 잡는 거고 상대가 나한테 별로 관심 없어 보이는데 내가 나를 좀 드러내고 싶다 하면 내가 먼저 만나자고 하는 거고. 깔끔한 답변이다. 그럼 먼저 고백해 보신 적도 있으세요? 저는 고백을 하게 만들었어요. 어머. 제가 고백하는 게 막 부끄럽고 그래서 안 하다기보다 기회를 남성분한테 주는 거죠. 어떤 부분으로 한번 고백 유도를 좀 하셨나요? 썸이 단단해졌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빨리 나를 가져야 되지 않겠어? 아, 이분 웃기네. 자신감 장난 아니네. 남성분들이 고백하던데요? 어느 정도의 썸 기간이 지나고 연애로 넘어갈 때는 남자분들이 고백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고백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다비님은 그분의 어떤 부분에 설레어서 고백을 하게 만드셨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내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어야 다른 일도 잘 하고 거기에 저는 매력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본업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제 멋있어 보일 때, 두 번째는 그 사람이 궁금할 때. 어떤 부분에 궁금함을 느끼세요? 그냥 지금 뭐 하나 이 사람이? 이번 주말에는 뭐 할까? 나 이거 이 사람이랑 같이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 스며들었다고 해야 되나? 아, 맞아. 나 왜 지금 이 사람 생각하고 있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러면은 만약에 나의 주말을 이 사람이랑 계속 보내도 괜찮을까? 내가 쉬는 날 항상 이 사람이랑 놀아도 재밌을까? 이런 거? 저 이 얘기 ST들한테 진짜 많이 들었던 말인 것 같아요. 진짜요? 네. 내 주말을 같이 보낼 수 있을까? 왜냐면 제 시간이 되게 소중하잖아요. 저는 제 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고 근데 또 쉴 때는 온전히 쉬고 싶거든요. 삶이 의미 없이 흘러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의미 없다는 게 둘이 만나가지고 생산적인 걸 하고 막 공부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내 마음이 편해지고 이것도 엄청 의미 있는 거잖아요. 혼자 있는 것보다 같이 있었을 때 더 많이 웃으면은 그게 의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기준은 그건 것 같아요. 혼자 내가 노는 것보다 둘이 같이 노는 게 더 재밌을 때. 그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둘이 있을 때 계속 감정 소모만 되면 굳이 만날 필요가 있나? 내가 힘든데. 이제 스며들었던 사람일 때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비님 기준 외모보다 중요한 남자의 매력을 꼽으라면? 전 무조건 센스요. 센스요? 센스는 솔직히 사람들도 같이 많이 만나고 내 일도 열심히 하고 뭐 직장에서라면 직장 동료들이랑도 같이 잘 지내고 상사한테도 예쁨 받을 줄 알고 후배들한테도 멋진 선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친구들한테도 손절 안 당하고 어떻게 보면은 사회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모든 사람한테 예쁨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잘 지내고 싶은 사람한테 잘 챙겨주고 도와주고 대화가 재밌어서 상대방이 나를 찾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유정님은 남편분을 어디서 만나셨어요? 저는 남편을 사내연애로 만났고요. 보통 사내연애라고 하면 이제 노예끼리 정분이 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긴 쓰는데 같은 팀이나 그런 건 아니었고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는 연구원 동료였습니다. 결혼 전 두 분이 모은 돈 연봉 차이는 어떻게 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남편이 잠깐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간 시즌이 있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미국으로 간 케이스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돌아와서 결혼을 할 당시에 남편은 돈을 벌고 있지 않았고요. 시즌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었고 저는 계속 돈을 벌었던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모은 돈의 차이가 좀 있었고 연봉도 남편이 퇴사하기 전에 우리가 그냥 각자 비교를 했을 때 회사 생활로는 남편보다 선배여가지고 한 15% 정도 연봉이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차이가 나고 남편분께서 직장을 그만뒀는데도 결혼을 결심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 사실 제일 솔직한 거는 제 취향으로 잘생긴 얼굴이었고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게 어떤 사람이랑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자격지심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남편보다 사실 회사라든지 아니면 직장이라든지 내가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야망이 좀 더 큰 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막 잘 나가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결혼할 남자가 자격지심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바랬었어요. 남편이 실제로 자격지심이 없었고 근데 이거는 제가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남편이 그런 생각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저한테 표를 안 내줬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느꼈을 때 남편이 저의 역량이나 열정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존중을 많이 해주는 모습이 되게 믿음직스러웠고요. 그리고 남편이랑 연애를 4년을 했는데 그 4년 동안 남편은 내가 이거를 해야겠어 하면 그거를 실천해내는 모습들이 되게 신뢰감이 많이 쌓였어요. 되게 중요한 게 그냥 단순히 회사에서 고과를 잘 받고 하는 거는 상황 따라 다를
다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부터 일주일에 몇 번 운동을 가야겠다라고 했으면 그거를 실천해내고, 내가 이 시험을 이렇게 패스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그 시험을 패스를 해내고 하는 모습을 4년 동안 보니까 이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고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결혼을 결정하게 됐죠. 아, 너무 중요한데요. 갑자기 하나 궁금한 점이, 연애를 시작하고 미국을 갔다가 돌아온 상황, 장거리 연애고 또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신 거잖아요. 그때 유정님은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거의 남편을 군대를 보냈죠? 2년이면 군대를 보냈지. 그랬는데 이게 롱디를 할 때 오래 잘 버틸 수 있는 방법은 각자가 바빠야 돼요. 저는 그 당시에 진짜 일하느라 너무 바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남편이 없어가지고 오히려 더 잘 됐다. 밤 12시, 새벽 몇 시까지 일을 하는데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각자의 일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장거리를 할 때도 연락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별로 다툼이 없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승진도 했고 고과도 잘 받았고, 그래서 저도 잘 됐고 남편도 공부를 잘 끝마칠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아니었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죠. 남편이 잘생겼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다른 분들도 얘기를 하신 잘생김 정도인 건지 궁금하거든요. 약간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를 그쵸? 모르시는 거잖아요. 쟤는 너무너무 잘생겼고 결혼사진 기준으로 손흥민을 좀 닮은, 되게 바르게 생겨가지고 저는 남편의 외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잘생겨서 사귀기로 결심을 하신 건지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오히려 사귀려고 했을 때는 남편의 외모가 엄청 중요하고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키가 170인데 남편이 한 174 정도 되거든요. 키 차이가 별로 안 나시네요. 그쵸. 남편이 작은 키는 아닌데 내가 워낙 크다 보니까 키 차이가 별로 오히려 안 나는 케이스이긴 해요. 그거랑 별개로 남편의 마인드가 너무 좋고 저랑 취향이 비슷했어요. 제가 남편이랑 사귀기 위해서 제가 먼저 꼬셨고 제가 먼저 고백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마인드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비혼주의 유행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정말로 남편은 자기를 되게 잘 아는 사람, 메타인지가 되게 잘 돼 있는 케이스였는데, 나는 혼자서 무엇을 해내는 것을 되게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을 했을 때 과연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한 사람이었고,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비혼주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걸 보고 남자 중에서도 비혼주의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네? 라는 그 열린 마음에 좀 놀랐었고요. 그리고 남편이랑 회사 동료였는데 같은 팀은 아니었지만 몇 개의 프로젝트를 같이 하면서 같이 노는 무리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면서 알게 됐던 게 남편의 음악 취향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아니면 향수 취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나랑 비슷한 점이 되게 많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남편의 선곡이 진짜 지금도 정말 그거 사실 뭔지 알지? 전 반해봤다. 이미 경험이 있어. 진짜 이거 선곡 센스 좋은 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유정님께서 먼저 플러팅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남편분에게 보낸 호감 신호는 무엇인가요? 그건 무조건 선톡이에요. 선톡이요? 무조건 선톡이에요. 왜냐면은 심지어 나는 막 소개팅이나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회사 동료야, 회사 동료. 절대로 부담스럽게 다가가면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더 조심스러웠고, 그래서 되게 가벼운 선톡들을 했죠. 예를 들면은 집이 되게 가까웠어가지고 저녁을 같이 먹자든지, 아니면은 그분의 취향을 아니까,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아니까 코인 노래방 가시겠냐? 앞에 산책 가실래요? 이런 거 많이 했고, 아니면 노는 무리들끼리 놀아봤을 때 볼링 같은 거 치러 갔었거든요. 그럼 볼링 한번 치실래요? 이런 식으로 되게 던지듯이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은 약간 나의 플러팅이 남자들이 했을 때 부담스럽지 않을 만한 플러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점에서요? 예를 들면 방금 말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액티비티를 같이 하자라는 것의 제안이긴 했는데, 썸 탈 당시에 나는 차가 있고 남편은 차가 없었거든요. 끝날 때 그럼 데려다 드릴까요? 근처까지 내려드릴까요? 뭐 이런 식의 플러팅을 좀 가볍게 시작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차를 타고 내려가다가 오늘 저녁 뭐 드실 거예요? 저녁 먹고 갈까요? 약간 이런 식으로 빌드업을 쌓아가면서 플러팅을 했던 거죠. 중요한 거는 부담스럽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거절당하면은 쿨해야 돼. 막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가지고 저녁 드실래요? 했는데 싫다 그랬어. 그럼 정말요? 그건 혼자 먹어야겠네.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돼.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럼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럼 어쩔 수 없죠. 이러고 끝내야 돼. 거기서 대화를 무조건 끝내야지. 구질구질하면 안 돼. 그 부분을 되게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주말에 연락하셨던 적이 있나요? 그럼요. 주말에 연락을 해야죠. 왜냐면 그래야 둘이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회사 생활은 회사 생활을 하고 나면 퇴근하면 피곤하기 때문에 주말에도 연락을 했는데, 저는 사실 집이 가깝다라는 게 이점이 있었으니까 점심에 차 한잔 드실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하기도 했었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남편이 일정이 아예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절당하면은 연락 안 해야지. 맺고 끊음을 확실히 해줘야 돼요. 절대 부담을 느끼지 않게끔. 약속은 먼저 제안할 할 때 거절이
왔을 때는 쿨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치. 너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연락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어. 하지만 막 연락을 계속 이어가고 싶은 계속 뭐 안 되는 질문을 한다든지 그랬으면은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끊었죠. 왜냐면은 나는 되게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던 거야. 뺏어넘기니까 구질구질해 보이면 안 돼. 언제 같은 팀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시대마다 요즘에는 이런 남성상이 선호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 분께서 궁금하거든요. 이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제 아빠 시대에는 돈을 많이 벌어오는 사람이면 됐는데 요즘은 여자분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바라는 게 많은 것 같다. 얘기를 잠깐 하긴 했는데 근데 저는 사실 그거를 별로 생각을 안 했던 것 같고 나하고 잘 맞는 사람인가를 더 많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뭐 시대에 잘 맞는 남성을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내가 결혼을 뭐 100명이랑 할 것도 아니고 나랑만 맞으면 되는 거잖아 사실. 나랑 살 건데 나랑 연애할 거고 그래서 내가 어떤 남자를 좋아하는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좀 더 집중을 많이 하고 남편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남편은 저랑 잘 맞는 편이었죠. 약간 그게 있어요. 내가 패션 센스가 너무 없는데 쇼핑하는 것도 싫어하고 되게 옷 고르는 것도 싫어하는데 남편은 상대적으로 옷을 되게 잘 고르고 쇼핑하는 것도 좋아하고 조사하는 것도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나는 운전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남편은 조수석에서 선곡을 해주는 게 훨씬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 나 만삭이잖아요. 아직도 우리는 장거리 갈 때 제가 먼저 운전해요. 오, 진짜? 나 지난주에 성심당 갔다 왔는데 내가 운전했어. 요즘 남자들이 뭐 운전 잘하는 사람이 되게 선호받는데 라고 한다고 해서 굳이 그런 사람을 찾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뭐고 나에게 어떤 사람이 잘 맞는지를 생각하면서 남편을 만났던 것 같아요. 너무 좋다. 이 말씀. 이게 그걸 생각을 해야 돼. 요즘 여자들 뭐 좋아한다던데 요즘 남자들이 뭘 좋아한다던데 그거를 100% 맞출 필요가 없어요. 나를 먼저 알아야 돼. 그러려면 진짜 완벽해진 사람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세상에. 아까 전에 듣다 보니 남편분께서 항상 고백을 받는 스타일이다라는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맞아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인기가 많았을까? 그 이유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남편은 상대적으로 고백을 많이 받는 편이었고 저는 제 연애의 80% 이상을 고백을 하는 스타일이었고 네. 약간 탭토녀 남편 얘기는 아닌데 약간 그런 성향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첫 번째는 남편이 딱 자기 일에 되게 집중을 했어요. 이거 해야지 하면 이걸 해내고 이걸 해야지 하면 이걸 해내고 이거를 시끄럽지 않게 자기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고 하는 그 반복되는 과정들이 저한테는 그게 되게 안정감 있고 신뢰감 있게 느껴졌어요. 저 사람을 만났을 때 자기가 한 말을 지키는 사람이겠다. 그 신뢰 중요하죠. 그 신뢰가 많이 저한테 느껴졌고 두 번째로는 취향이 진짜 분명해요. 이게 사람의 되게 매력을 만드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캔디 뭐 먹을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만날 때마다 너 먹고 싶은 거 난 아무거나 먹어도 돼 라고 하는 사람이면은 얘는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향이 없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느끼는 거는 내가 어떤 경험을 해봐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남편은 취향이 되게 명확했어요. 근데 그 취향들이 내 취향인 거지. 겹치는 거예요? 남편이 카페 가는 걸 되게 좋아하고 브런치를 좋아해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그래서 남편이 진짜 주말에 나 오늘 브런치가 너무 먹고 싶은데 집 주변 알아보니까 브런치 카페가 한 3군데가 있어. 여긴 이게 유명하고 여긴 이게 유명해. 어디 갈래? 그 이유를 다 얘기해 주시는구나. 이게 진짜 근데 너무 좋은 게 내가 시킨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 좋아서 한 일인데 그게 나는 좋은 거야. 취향이 명확한 사람인데 그 취향이 나랑 맞으니까 그게 너무 좋았던 거죠. 그런 면들이 남편께서 느껴지는 편안함이고 매력이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유정님께서는 사귀고 난 뒤, 그 다음에 결혼을 하고 난 뒤 설렜던 순간이 있으세요? 남편 전완근이 예쁩니다. 무시 못해. 외모 무시 못해. 남편이 막 키가 엄청 큰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꽂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이 반팔 같은 거 입고 있으면 여기 핏줄 이렇게 만져보고 하는 그런 게 저는 제 취향인 것 같아요. 항상 설레지. 특히 남편한테 설렜던 거는 처음 연애를 할 당시에는 좀 몸이 사실 왜소한 편이었어요. 나는 여자치고 좀 등발이 있는 편이고 남편은 상대적으로 골격이 좀 작은 편이긴 한데 연애 4년 하고 결혼 4년 동안 계속 꾸준히 운동을 한 거예요. 쉽지 않은데. 8년 동안 정말 꾸준히 운동을 했고 몸이 너무 예뻐지는 거예요. 나는 근데 이게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저는 이 남자의 그 작은 변화들을 계속 볼 수가 있으면서 이거를 실천하는 모습이 정말 너무 멋있고 대단하고 존경스럽고 나한테 너무 설레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연애 초반에 내가 옷을 선물했을 때의 사이즈랑 지금 옷을 선물할 때의 사이즈가 계속 바뀌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점점 더 키워드시니까. 어깨가 좋아지니까. 나는 무슨 고등학생 키우는 줄 알았어. 작년 옷을 맨날 못 입어가지고 그런 모습들이 비포, 애프터로 보면은 큰 차이이겠지만은 나는
1년 1년을 쪼개서 봤잖아요. 그렇게 변해가는 모습이 되게 설레더라고요. 전완근이 더 예뻐지셨겠네요. 진짜 훌륭해. 전완근 짱이야. 남편 셔츠만 입었으면 좋겠어. 아까 전 질문과 좀 연이어서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여자로서 결혼하고 싶은 남자는 이 정도 모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원하는 남자의 능력이 있으셨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진짜 여자들마다 다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모르겠고 그냥 제 기준으로 보다 보면은 저는 제가 이끌고 나가고 싶어하는 그게 강하고 내 자존감, 내가 하고 싶은 거, 나의 열정 이런 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남자의 연봉에 아주 큰 가중치 두진 않았고 나의 남자의 이상적인 연봉은 내 연봉 플러스 마이너스 1,000만 원이다. 그러니까 나보다 연봉을 너무 잘 벌면 재수없을 것 같고 저 새끼가 나보다 잘났어. 너무 부러워. 내가 저 자리에 가고 싶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았고 나보다 너무 많이 못 벌면은 혹시나 내가 저 사람을 내 마음속으로 조금 무시하게 될까봐 그런 마음이 들까봐 내가 불안했어. 그래서 나는 기준을 세운다면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였고 모은 돈은 진짜 사람의 상황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도 나랑 비슷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가 저는 바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000만 원이야. 근데 연봉은 막 10억 버는 사람을 찾고 싶고 그럼 양심이 엉망진창인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만 아니라 그러면 대부분의 친구들은 다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준생인 남편분과 결혼을 하게 되셨네요. 그런데요. 근데 그거는 남편의 이제 이전이 있었으니까. 내가 연애를 4년을 하면서 이 남자의 성실성을 받고 얘가 돈을 버니까 나는 빌부터 살아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사람이란 걸 아니까 믿고 갔던 거죠. 그리고 솔직히 나는 내가 버니까 한 명 정도는 먹여 살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결혼을 결심했던. 멋있다. 왜냐면은 다 그런 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책임감. 내가 이 사람이 결혼하면서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라는 선배님들의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결혼을 잘하면 와이프에게 남편이 아들 같아지는 그런 서로 보듬어주는 관계가 되게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 정도의 희생은 이 남자를 위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유정님 떨려? 떨려. 땀나. 너무 잘해주시고 싶어서 그래. 맞아.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다시 해볼게요. 유정님은 남편분을 어디서 만나셨어요? 인사 없어요? 그냥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할까요? 그러면 자기소개를 하나 하고 들어갈게요.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해피은님의 채널에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된 하유정이라고 하고요. 저는 공대 나오고 그리고 공장에서 엔지니어 생활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남초 회사에서 좀 일을 많이 하게 된 케이스죠. 남자분들이 연애하는 모습이라든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여자의 입장에서 좀 많이 보게 돼서 해피은 채널에서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락을 많이 안 했음에도 연락하는 팁이라든지 서로 만남의 조율이라든지 이런 팁이 있으면 좀 잠깐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사람이 잘 까먹어야 돼. 진짜 장거리 연애를 하려면은 저희가 그때 당시에 시차가 16시간인가 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오후 5시쯤 남편이 기상을 했어요. 남편이랑 연락이 가능한 시간 전에 연락을 하다가 내가 서운한 게 생겼어. 그 당시엔 남친이었지. 남친 일어나면 말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내가 까먹어. 유정님 성격이 내가 막 기분 나쁘고 이런 걸 오래 기억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거를 까먹어가지고 뭔가 짜증내려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 하다 보니까 넘겼던 횟수가 몇 번이 있었어요. 그건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내가 그때 왜 짜증이 났었는지. 그래서 이렇게 좀 무던한 성격인 게 장거리 연애를 버틸 수 있게 해줬던 이유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나는 건 내 돈을 주고 만나러 갔었고 한 번은 그냥 여행 삼아 간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만나는 거는 그냥 남편이 미국에서 중간에 한국 한번 왔을 때 만나고 제가 미국을 한번 가고 그렇게 조율을 했던 것 같아요. 돈을 많이 썼어. 연애에 돈을 되게 많이 썼어. 남편분을 어디서 만나게 되셨어요? 저는 블라인드 어플에서 만났어요. 블라인드요? 네. 그 직장인 어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직 준비 하느라고 블라인드 어플을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남편의 글을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자기 신세한탄을 좀 하는 글이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를 안 좋아해주고 근데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한테는 내가 또 호감이 안 간다. 그게 진짜 많은 고민이 되는 네, 이게 이제 만나려면 서로 이렇게 통해야 되는데 저도 마침 딱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먼저 용기 내서 그 글에 댓글을 달았어요. 그래서 만남까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결혼 후 이 10억 자산 만드는 거 쉽지 않죠. 고민 사연 중 괜찮은 여자 만나고 싶다. 만나는 분과 경제 얘기 나눠보고 싶은데 어떻게 꺼내야 될지 모르겠다. 연애와 결혼의 경제력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된다. 이런 내용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에 신혼부부 재테크 알려주고 계신 혜수연님이 계신데 무척 야무지거든요. 그래서 저 구독자님들 위해 도움이 될 만한 내용 풀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흔쾌히 좋다
좋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경제 관련해 함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남편분과 결혼하게 되신지도 여쭤봤는데 난 이 사람 아니면 결혼을 못할 것 같다 느끼고 꽉 붙잡았다는 얘기를 하시길래 그 이유가 무척 궁금하더라고요. 그것도 이번 영상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다녀올게요. 이제 만나기 전에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이게 내가 온라인에서 이성을 만나는 게 맞나 되게 불안했죠. 그래서 약속을 잡고도 1시간 전까지도 이거 그냥 취소할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래도 용기를 낸 건데 아깝기도 하고 해서 약속 장소를 제가 아는 곳, 익숙한 곳으로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도망칠 수 있는 그런 좀 트여있는 그런 공간으로 잡고 그렇게 만났어요. 어떤 식으로 댓글을 다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뭐 공감 간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공간의 댓글 보시고 서로 따로 쪽지를 맞아요. 남겨가지고 카톡을 하자 해가지고 만남까지 하게 된 거죠.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블라인드 어플을 통해 댓글로 서로 연락을 하게 됐고 공감 포인트가 생기니까 쪽지를 남기고 카톡으로 넘어간 건데 네. 이 시점은 어느 정도 걸리셨어요? 한 일주일? 그러니까 계속 일주일 동안 대화한 건 아니고 어쨌든 맞는 시간에 만나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한 일주일 정도? 그런 불안한 부분을 느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한번 만나볼까 하는 용기가 생기셨어요. 솔직했던 것 같아요. 기억나는 게 뭐 이렇게 글 올리면 쪽지 많이 오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런 거 많이 물어봐요. 대놓고 그랬는데 많이 온다. 그럼 몇 명 만났냐? 실제로 뭐 만나기로 했냐? 이런 것도 몇 명이 오긴 왔는데 뭐 약속은 아직 안 잡았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어떤 말을 해도 빨리빨리 답이 오니까 거의 진전이 되게 빨랐던 것 같아요. 오히려 생각 많이 안 하고 계산적이지 않은 모습 맞아요. 그렇게 용기를 내서 그리고 내가 안전한 만남의 장소로 잡고 나서 보게 된 남편의 첫인상은 어떠셨어요? 일단 남편이 눈이 좀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저를 이렇게 명확하게 딱 또렷하게 보고 대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좀 중요하게 봐요.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의 눈빛이 흐리멍텅하지 않고 명확한지 이건 개인 취향이긴 한데 그게 마음에 들었고 대화를 할 때도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도 솔직하게 그냥 빨리빨리 얘기했다 했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질문을 할 때도 물어보고 싶으신 거 있으면 다 얘기하세요.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남자분께서? 저는 이제 좀 무서운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먼저 상대방이 딱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이 사람은 되게 태도가 적극적이고 마음이 열려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저한테는 그게 호감이었죠. 그래서 그때 한 2-3시간 얘기했나? 첫날 만나서요? 네. 근데 원래 밥 먹고 카페 가는 게 약간 암묵적인 룰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너무 무서워서 밥만 먹고 전 집에 가볼게요 하고 집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2-3시간이 저한테는 한 2-30분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대화가 너무 잘 통하니까. 사실 밥 먹으면서 2-3시간 얘기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쵸. 말이 안 통하면. 근데 되게 공통점도 많았고 티키타카가 잘 되니까 시간이 되게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빠르다라고 느끼는 건 그 사람에 대해서 끌리는 부분이 있고 호감도가 높아졌기 때문에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어떤 부분에 끌리셨어요? 우선은 그 외모적인 거는 사실 0.1초 만에 한가름이 난다 이러잖아요. 봤을 때 그냥 이상한 외모 아니었고 그래서 합격이었고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내가 이 사람 봤을 때 손을 좀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스킨십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 상상을 딱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 거기서 막 못할 것 같아 막 이런 정도는 아니었으니까 솔직히 소위 말해서 뽀뽀까지 가능한지 그런 거 거 그 정도는 이제 통과가 됐고 그 다음은 이제 성격이랑 태도 뭐 이런 거였는데 되게 적극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저한테 딱 먼저 배려해주고 얘기를 많이 해주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람 되게 서글서글하다 숨김이 없고 되게 온라인에서 만났는데 반전 매력이 저한테 있었던 거예요. 반전 매력이라면 제 생각에는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들은 좀 이상할 거고 숨기는 게 많을 거고 소위 말하는 좀 날라리 가볍고 이런 사람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니까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고 정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더 저한테는 장점으로 느껴졌던 것 같고 첫 만남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호감도가 더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데 직접적인 호감 신호를 먼저 보내기 시작한 건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첫날에는 제 신변 보호를 위해서 사실 정신없이 헤어지느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막 이랬어요. 그랬는데 남편이 저한테 근데 저는 마음에 드는데 우리 다음에 만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딱 물어보는 거예요. 좀 박력 있다. 그래서 저 깜짝 놀라서 왜냐하면 저도 소개팅을 여러 번 해봤지만 보통 그런 얘기를 카톡으로 하지 얼굴 딱 대고 근데 저희 다음에 또 만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물어본 사람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생각보다 진짜 많지 않은 많지 않죠. 그게 되게 용기 낸 말이잖아요. 근데 남편이 그렇게 딱 얘기를 해줘서 저는 그게 아직까지도 인상이 깊은데 얼마 전에 그 왜 그랬냐
됐냐 물어보니까 제가 다시는 연락이 안 될 것 같았대요. 저는 그렇게 대화가 잘 됐다 생각을 했는데 남편은 좀 불안했나 봐요. 그래서 이 여자를 잡을 수 있을 어, 것인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고 저는 이 사람이 되게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진짜 집에 갔으니까 2번, 3번 이렇게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나자 했을 때 아 그래 만나자. 그러니까 피하지 않고 그리고 되게 한 번 만나면 막 12시간씩 있었어요. 12시간이요? 네. 두 번째 만남을 12시간 있었어요. 뭐 하셨어요? 밥 먹고 카페 가고 밥 먹고 술 마시고 이거를 하루에 다 한 거예요. 되게 빠르시네요. 네, 왜냐면 2시간 만에 집에 갔으니까 그만큼 물어볼 게 많았고 원래 이제 3번 만나면은 이제 사귀냐 마냐 이게 정해져야 되는 게 국룰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 내가 그러면 2번째 한번 승부를 걸어야겠다 이렇게 나름 생각을 한 거예요. 12시에 만나서 집에 거의 1시에 갔어. 12시에 만나서 난 12시에 만났어. 근데 그거를 저는 다 계획을 하고 갔던 거고 남편은 몰랐고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밥을 2끼를 먹은 소개팅은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진짜 어떻게 계획을 하셨어요? 뭐 점심을 한 12시에 먹고 카페에 가고 하면 한 3, 4시면 이제 헤어질 시간이잖아요. 그쵸. 그때 아, 오늘 그러면 저녁에 뭐 하세요? 라고 물어봐야겠다. 그리고 그때 저녁에 약속이 있는지 없는지도 봐야겠다. 이 사람이 이중 약속을 잡는 사람인지 그런 것도 좀 봐야겠다 생각을 했었고 근데 다행히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간다. 이래서 그러면 저녁도 저랑 먹자. 저녁 먹고 술도 한잔하고 술도 일부러 막 먹인 거예요. 근데 제가 술을 못해요. 네. 그래갖고 제가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안주를 하나 시켜놓고 몇 시간 있었지 그 집에서? 한 5시간 있었나? 5시간? 계속 대화하고 옆에 사람들 계속 바뀌는데 계속 붙박이처럼 앉아가지고 계속 대화하고 그게 저한테는 호감 신호였어요. 저녁도 나랑 먹자 이렇게 말하는 거 저는 되게 용기 낸 거였거든요. 너랑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한 것도 저한테 호감 신호였고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한 거. 이 사람이 안 궁금하면 질문 안 하잖아요. 그쵸. 궁금하니까 물어본 거고 편도 그런 거에서 아, 이 사람이 나랑 바래볼 의지가 있나 보다 라고 생각했대요. 끊임없이 질문을 하니까. 남자분들이 여자가 나한테 질문을 많이 한다.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꺼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호감 신호 질문을 주시기도 하는데 네. 호감 가는 남자한테와 호감 가지 않는 남자한테 물어볼 수 있는 질문 차이의 갭이 뭐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호감이 없는 사람한테는 해야 되는 이유가 명확할 때만 할 것 같아요. 굳이 연락을 안 하고 뭔가 궁금하다거나 정보가 필요하다거나 뭐 물어볼 게 있다 이러면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서는 굳이 연락을 할 필요가 없는 거고 호감이 있는 사람한테는 이제 별게 다 궁금한 거죠. 뭐 해? 밥 뭐 먹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번 주말에 뭐 할 거야? 어떻게 보면 그냥 쓸데없는 얘기들 그런 거를 이제 하게 되죠. 이제 그 사람의 일정에 대해서 궁금해. 네네. 자꾸 개인적인 걸 물어보게 되고 그러면서 또 제 얘기도 계속 하게 되고 계속 질문만 할 수는 없으니까. 어플로 만나서 용기를 음. 냈던 분과 결혼까지 하게 되셨는데 맞아요. 소개팅 어플이라든지 많이 만남을 하잖아요. 근데 과연 결혼까지 갈 수 있는 진지한 만남일까에 대해서 은근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어떤 모습에 결혼까지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계속 사귀다 보니까 저랑 반대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마음에 들었던 게 제 남편이 평소에 이렇게 감정 기복이 심하지가 않아요. 화를 쉽게 내지 않는 성격이기도 하고 원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이제 물컵에 물이 반이 있으면 아 이제 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말하면 남편은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이제 그걸 저의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의 단점을 상쇄시켜줄 만한 요소를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랑 있으면 저도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변해가는 제 모습이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 남자분을 만나면서 결핍이 있다고 생각한 부분을 보완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맞아요.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서 많이 끌렸다는 네네. 얘기예요. 이 사람이랑 있으면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네? 이걸 느끼니까 더 많이 이제 의지를 하게 되고 어느 순간 어떤 고민이 생기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갈등을 오빠라면 어떻게 해결할 거야? 이렇게 제가 이제 조언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이 아 내가 평생 이 사람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결혼하면은 생활 습관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싸우는데 제가 원했던 딱 그 배우자의 모습이었어요. 원했던 배우자라면 그러니까 저는 일단 취미생활, 뭐 조기축구 이런 말 해도 되나? 그거는 뭐 소연님의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조기축구 하는 거 이런 거 싫어했거든요. 왜냐면 그런 걸 하면은 어떤 소속이 되어 있다는 거는 계속 주기적으로 나가야 되고 에너지를, 시간을, 뭐 돈을 다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싫었는데 굉장히 집돌이 스타일이고 쉴 때 그냥 혼자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활 습관도 저는 좀 마음에 들었고 연애만 할 거 아니니까 나이가 조금 있는 상태에서 만났으니까 좋은 남친이라기보다는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될 사람을 이제 골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요소들이 누군가는 제 남편이 재미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저한테는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 같아요.